자,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한시적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자, 기존의 다주택자들은요, 양도세가 어떻게 되죠? 10%가 중과가 되죠. 그죠? 그리고 3주택자는 20% 중과가 됩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자, 양도세 중과가 되면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에게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6월까지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중과가 배제가 돼요. 그래서 중과 없이 양도세 계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기존에는 받지 못했었죠. 이 받지 못했던 사항들을요, 이 다주택자에게 주는 이 장특공제 혜택을 줍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6%부터 시작이 되고요. 2%씩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4년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에는 이제 8%, 5년 이상 보유하면 10%,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20%,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이 장특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최소 몇 프로 받죠? 20%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내가 다주택자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 혹시 이제 양도를 할 경우에 양도세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양도세 계산에 앞서 전문적인 이 양도세나 이 세무 이 계산적인 부분에서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인데요. 양도세 중과가 됐을 때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취득한 가액은 10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시점에 양도 가액을 보니까 20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10년을 보유했고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중과가 되죠. 그리고 3주택으로 보유하면 20% 중과가 되고,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장특공제는 받으실 수가 없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10억 원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죠?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기 때문에 10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고요. 장특공제는 받으실 수 없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 두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은 9억 9,7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요. 자, 여기에 기본세율 42%에 10% 중과가 되니까 52% 중과가 됐죠. 그죠? 여기에 이 누진공제율이 3,54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산출세액을 보니까 4억 8,33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니 두 채 양도세 계산이 얼마나 될까요? 총 5억 3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10억의 양도 차익, 10억 벌어서 5억 3천 양도세 낸다라는 얘기예요. 두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도할 경우에. 자, 그러면 지금 내가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내가 한 채를 매도할 경우를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엔 10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존처럼 장특공제 받으실 수 없고요. 기본공제 250을 공제해주니 세 채 9억 9,750만 원의 과세 표준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이 42%인데 여기에 20% 중과가 되니까 총 62%가 중과가 되죠. 그래서 0.262%를 이제 곱하였더니, 그리고 누진공제 3,540만 원을 빼주니 총 산출세액이 5억
5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5,830만 원을 더해 주니까 총 양도세가 6억 4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6억 4천. 엄청나게 발생이 크게 되죠. 10억 벌어서 총 6억 4천만 원을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내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6억 4천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현재 물건을 내놓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그죠? 지금 물건을 그래서 좀 잠겨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요번에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양도세 중과 10% 20% 했던 게 양도세 중과 없이 계산이 들어가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았던 게 10년 이상 보유니까 최소 20%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존처럼 10억에 취득해서 20억에 양도했을 경우를 따져 봅시다. 자, 양도차익은 10억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에 장특공제 20%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 8억이라는 이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이 되죠. 여기에 기본 소득 공제가 이제 25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과세표준은 그러다 보니까 7억 9,75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기존처럼 10% 20% 중과가 아닌 기본 세율이 그냥 들어갑니다. 0.42, 42%를 곱하였더니 그리고 누진공제 3,540만 원을 빼주니 산출세액은 2억 9,955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약.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하였더니 양도세 얼마예요? 3억 3천이 발생이 됩니다. 앞서서 본 것보다 약 2억 원 또는 3억 원까지 이 양도세를 좀 절감할 수가 있는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엄청난 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고민들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빗발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세제 혜택 때문에 문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이 다주택자, 특히 10년 이상 보유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물건을 내놓고 그러면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현금 보유한다. 이거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이 현금을 보유하고 이 현금 대신에 당연히 좀 갈아탈 아파트나 주택을 좀 더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양도세 완화로 이 집을 매도할까 과연 쉽지가 않다라는 문제의 봉착이 아마 될 겁니다. 다주택자 한시적 완화책 물건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뭐 부동산의 매매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금 또한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좀 이 높아진 매매 금액과 투자금으로 인해서 갈아탈 만한 주택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갈아타는 목적이 있는데요. 왜 갈아타죠? 왜 부동산 지금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갈아탈까요? 갈아타는 목적은 뭐죠? 지금에 있는 지역과 부동산보다 더 좋은 지역과 더 좋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물건을 처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 완화책으로 인해서 이 처분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지금 있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상급 지역, 상급 부동산으로 갈아탈 겁니다. 근데 이 갈아타는 데 있어서 이 매매 금액과 투자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울 거다.
그리고 매수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 판단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대치동에 있는 미도 아파트, 굉장히 상급 아파트죠. 이 상급 아파트 35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보유한 물건들만 양도세 완화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2019년 기점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2019년 10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2009년에 취득을 한 거겠죠. 그죠? 이 당시 매매 금액이 35평 기준 11억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4억대.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총 7억대가 이제 필요해서 7억으로 이제 매수했었던 겁니다. 자, 2019년 올해에는 매매 금액 25억, 그리고 전세 8억대, 투자 금액이 약 17억대로 많이 엄청나게 올라섰죠. 자, 그럼 이 10년을 보유한 물건, 이 물건을 처분하고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고 처분을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상급 아파트,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는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이보다 더 좋은, 대치미도보다 더 좋은 상급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11억에 사서 25억에 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14억이 발생이 되고요. 자, 총 기존에 들어갔던 투자 금액 얼마죠? 7억을 더했더니 약 21억이 발생이 되죠. 그죠? 여기에 양도세를 계산해 봤더니요. 25억의 양도세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약 대략 한 4억 7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에 취득세 3.3%, 기존에 3.3% 취득세 해서 8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복비 뭐 했더니 약 2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순수익, 나 이거 팔고 순수익 내 남는 자금이 약 10억 3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 10억 3천 갖고 이 미도 아파트보다 더 좋은 상급 아파트로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이 미도 아파트가 지금 17억이라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요. 그럼 과연 이 10억 3천 갖고 17억인 이 똑같은 동일한 미도 아파트를 갈아타지도 못할 망정, 이보다 더 좋은 상급 아파트를 갈아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낮은 하급 아파트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탈 수 있겠냐 이겁니다. 갈아탈 수 있겠냐. 아무리 양도세 혜택 받으면 뭐합니까? 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상급 아파트로 갈아탈 수가 없어요. 지금 매매 금액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 금액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보실 수가 없다. 자, 이렇기 때문에 갈아타는 목적으로 갈아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결국엔 이 물건은 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재건축 단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그럼 기존 지금 엄청나게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잠실에 있는 엘스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또한 33평을 한번 비교를 해 본 건데요. 자, 10년을 보유한 물건이 이제 이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양도세 혜택을 보고요. 자, 2019년 매매 금액은 20억이고요. 전세는 9억. 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 약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 앞전 10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2009년에 취득을 하신 거겠죠. 이 당시 매매 금액은 10억대였고요. 전세 금액은 4억대. 투자 금액은 이 당시 약 6억대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엘스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보다 더 좋은 상급 아파트, 상급 지역으로 갈아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에 사서 20억에 매도했더니 양도 차익은 약 10억이 발생이 됩니다. 자, 기존 본인 돈 6억이 있죠. 본인 돈 6억을 더했더니 16억이라는 본인 자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양도세 혜택을 받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 얼마요?
3억 3천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3억 3천을 차감해 준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취득세 내고 복비 냈던 거 다 계산을 해봤더니 비용 처리를 해봤더니 매수 총 비용은 얼마 들어요? 순수 비용 약 11억 8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요게 본인의 순수 비용입니다. 자, 순이익이 11억 8천이 발생됐는데 그럼 이거 처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엘스 아파트만 보더라도 11억입니다. 11억. 이보다 더 좋은 아파트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앞선에 본 것처럼 뭐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17억 이상 부르지 않습니까? 투자 금액이?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이 아파트 처분하고 동일한 아파트 가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겠죠. 또 뭐 이 아파트 취득하면서 취득세 내고 복비 내고 하면 뭐 한 12억 이상 들어가겠죠.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럼 과연 이런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시장의 물건들이 나올 수가 있을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나올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매매 금액과 투자 금액이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물건이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정말 심약자죠. 이거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떡하죠?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취득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할 요점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반면엔 양도세 한시적 혜택을 보고 처분을 또 하셔야 될 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본인이 2주택인데요. 그냥 이제 막 다 귀찮은 거예요. 뭐 모든 규제건 뭐건. 그냥 나 거주하는 주택 딱 한 채만 남겨놓고 하나 그냥 매도할래.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그냥 한 채 그냥 처분하고 그냥 똘똘한 거 하나 가져갈래.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올해 6월까지 한시적 양도세 혜택을 줬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양도세가 엄청나게 절감된 거. 그런 혜택을 보시고 처분하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이 나오는데 과연 이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의 소유자가 많이 있을까? 또는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를 처분하고 그냥 한 채만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테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뵙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좋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볼 테니까 많은 시청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